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아마 여러분도 쓰고 있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실체와 또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알테 쉬톡의 공습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바쁘실 텐데 언제 이 알테 쉬톡의 공습에 대해서도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출간하게 된 배경은 네. 일단은 제가 2022년 그 8월에서 2023년 9월까지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테무가 2022년 9월에 생겼습니다. 요 플랫폼이 테무가 태생의 목적이 이제 미국 시장을 공습하기로 태어났는데 그때 네. 제가 미국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테무와 시인에 의해서 거의 뭐 그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제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여대생들이 9명 중에 10명 중에 8, 9명은 다 테무 시인. 저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이거 없으면 저희들 생활을 못해요. 그 정도로. 100불을 가지고 교수님 저 보세요. 저 인문 다 테무에서 시내에서 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한국이 조용했거든요. 네. 야, 이거 한국에 공습이 곧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칼럼을 쓰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하반기 때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한국에. 언제니 광고 엄청 광고 하면서. 그죠. 그 예. 유명한 우리 또 배우가 영화 배우가 하면서 지금도 광고 많이 나오지만 뭐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를 엄청 추월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제가 KBS 예. 이슈픽 생과 함께 예. 제가 이제 이 주제로 또 제가 TV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1년에 이런 것도 지나오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들 생태계를 좀 조사를 하면서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지금도 가슴에 울리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예. 교수님, 저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 다음 책 제목을 그걸 쓸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예. 그 제조업을 하신 대표님 아버님 때 물려받아가지고 몇십 년을 했는데 저희가 안간힘을 쓰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 중국산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워지는. 네, 그게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뭐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런 현장 인터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기업들의 제조와 생태 우리가 아는 알테시톡의 공습은 1차 공습이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매체에서 막 때리기 시작했던 것들. 네. 근데 우리가 2차 공습에 너무 지금 무감각해져 있다. 그 2차 공습, 그 알테시트 공토의 나비 효과가 도대체 어디까지 퍼질 것인지를 그게 중요해요.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나름대로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 겁니까?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미중 관계의 가장 또 이슈인데 네. 지금 알테시톡을 놓고도 지금 미중 간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장에서 주로 이제 이 알테시톡을 두고 미국이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쪼까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리얼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말한 지금 이야기하는 뭐 디리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이테크놀로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가 볼 땐 디커플링을 한 거고 지금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이 저가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이제 틈을 줬고 어느 정도 지금 뭐 같이 논의할까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알테시톡을 두고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러니까 네. 이걸 두고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 그다음에 유럽의 제재 이런 수출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2023년도에 중국 수출이 거의 뭐 꾸역꾸역해서 네. 수출 증가율이 거의 한 0.6%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제재가 심화되고 있다. 근데 그 0.6% 정도를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냐면 중국에서는 신삼양이라고 하는 뭐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게 막 전년 대비 엄청 수출을 했습니다. 거의 밀어내기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이슈죠. 네. 그 성장을 했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바로 알테시톡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초저가의 제품들이 지금 수출돼 나간 거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나간 지금 국가가 거의 뭐 한 200개 가까이 되고요, 이미. 뭐 테무만 해도 72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이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또 이제 입각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재정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하원 청문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매일 중국에서 200만 개가 넘는 이 택배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은 줄 알고 미국 사람들은 사느냐. 당신들의 정보가 나가고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강경하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지금 알테시톡을 두고 아마 치열하게 미중간이 대립을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신경쟁이 보내는 축이 바로 이 알테시톡이다. 약간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중국이나 이런 알테시톡에는 더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트럼프를 응원합니까? 해리스를 응원합니까? 저는 고민도 안 합니다. 뭐 거의 100% 해리스를 응원합니다. 약간 온건하게 가자. 이미 적응되어 있고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제재는 구멍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알던 트럼프 1.0하고 다르게 2.0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트럼프식의 이런 관세를 때리는 뭐 좀 쉽게 표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제재했던 걸 그대로 가져오고 묶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초저가 제품으로 승부하는데 거기에다가 관세를 예를 들어서 100% 물려버린다. 그럼 가격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테시톡은 직구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일반 제품으로 들어가는 관세랑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면세 한도에 해당되는 게 그렇죠, 알테시톡이죠. 이게 지금 미국은 200불인데 200불에서 800불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이 이제 이런 이제 이커머스를 더 활성화하고 많은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원래 200불 했던 면세한들이 800불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해외 제품을 많이 이제 직구해도 된다. 800불, 그쵸. 더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800불의 면세를 주니까 뭐 웬만한 사도 다 면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의 공약직인 아젠다 47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불 면세한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금을 내면 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0불이거든요. 중국산 거. 미국에 한해서는 200달러이고. 800불. 예. 200불에서 우리나라가 그치. 미국 걸 맞습니다. 직구할 때는 200불까지 맞습니다. 그 외 맞습니다. 국가는 150불까지 맞습니다. 관세가 면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아예 지금 800불인 그 한도를 더 낮춰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일반인들이 중국산 직구를 살 때 그냥 세금 다 내도록 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고 그럼 있다. 덜 살 거다. 그게 이제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은 또 그 제재를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유통해서 성과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알테쉬톡의 공습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키워드 몇 가지를 같이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4마리 용의 등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대만, 싱가포르, 한국 뭐 용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4마리의 작은 용의 비유를 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다음에 쉬인, 틱톡 샵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4마리의 용 하면 아시아의 작은 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도 쓰는데 4마리의 작은 용을 비유하는 게 바로 알테시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빠른 용의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의 강점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는 테무나 시인, 뭐 최근에 틱톡샵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미국은 좀 천천히 들어갔던 거고 어쨌든 이 글로벌하게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빠르게 지금 침입하고 있는 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그래서 빠른 용의 비유를 한 거고 거대한 용이라는 게 테무인데 짧은 시간에 몸집을 엄청 빨리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2022년 9월에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됐네. 예. 근데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거대하게 성장을 했다. 거대한 용에 비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이제 쉰이 이제 성장하는 용인데 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패션, 패스트 패션을 시작했지만 다른 산업군으로 더 확장을 하면서 제가 2차 공습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쉰이 의류 패션만 하지를 않고 지금 쉰이 다른 산업 생태계로 지금 그 모델을 그대로 확산시켜 가고 있다. 네. 잠시 후에 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잠룡은 이제 틱톡 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틱톡 샵은 여러분 틱톡이라는 그 플랫폼 위에 얹혀진 게 틱톡 샵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들어갔는데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룡.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틱톡 샵이 이제 등장을 하면 알리, 테무, 쉬인 너희들 떨고 있니? 들어오면 너희들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틱톡 샵은 쇼퍼테인먼트. 그러니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합친 표현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재밌게 이렇게 쇼폼을 보다가 눌리면 바로 이제 결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틱톡 자체적인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흥미 커머스 쇼퍼테인먼트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매우 재밌게 쇼핑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봤던 알리, 테무, 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잠룡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공습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해 나가고 있는 방식도 놀랍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돈을 쏟아 붓기도 하는 거고요. 네. 광고도 마찬가지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앞단에는 엄청난 또 투자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알테시톡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마디로 우리가 쇼핑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테크 기업입니다. 테크 기업입니다. IT 기업이다. 야,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AI에 기반을 한 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알테시톡이 막대한 자금력 첫 번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고를 때리는 거죠. 지금 제가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테무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초저가, 알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 플러스 정말 30초에 700만 부를 슈퍼볼이라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거의 다 본다고 하는 슈퍼볼에 30초 간격 700만 부를 이제 쏟아부을 정도로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막강한 자금력, 테크의 성장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더 저렴한 걸 찾게 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거죠. 테무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무가 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이게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샤오첸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 불을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해서 그냥 경쟁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국식 표현인데 중국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바로 샤오첸입니다. 돈을 불태운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쟁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테시톡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했던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이 힘든 이유도 결국은 이 중국 기업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저가로 해놔가지고 돈을 지르는 거예요. 일단은 경쟁자를 죽이고 내가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무슨 옷 한 벌도 2,000원, 3,000원에 팔아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0원대에 살 수 있는 것도 거기선 1,000원대로 팔아버리고. 네. 근데 이들이 남습니까? 그냥 적자 보면서 파는 거예요? 이게 또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예. 플랫폼마다 남으니까 하죠. 그러니까 프로만 다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한 게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아티스트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완전 위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셀러는 물건만 그 알테스톡의 플랫폼이 지정해 갖다 놓으면 이것을 언어로 바꿔주고 외국어로 바꿔주고 AS, 콜센터, 환불 모든 것을 이 플랫폼이 다 하는 그것을 중국에서는 이 친구들이 해왔던 게 완전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유통이 빠지는 게 일단 금액이 싸지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1번가나 쿠팡에서 파는 제품들이 많은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 제품 똑같은 제품이 쿠팡에서는 3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데는 거의 7,000원, 8,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야, 이거 중간에 마진 너무 많이 챙겨 먹는다. 이거 내가 속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속 빠르게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 일단 단계를 일단 줄였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의 갖고 있는 자체적인
제조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제가 쉬인의 예를 들어보면 쉬인은 그러니까 광동성의 광저우나 불산을 가면 그 6,000개 관련된 제조 기업들의 쉬인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의류 패션을 만드는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한 기업은 정말 지퍼만 만들어내고 한 기업은 원단만 제조를 하고 한 기업 그러니까 그 라인업이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쉬인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이제 뭐 출시가 된 뭐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누르면 그게 짧은 시간에 이 가격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디자인의 소량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산업 생태계가 제조 생태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 경쟁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적자를 보고 파느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테무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테무가 제일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데 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모여서 있는 알리바바 그룹이랑 테무에 모여서 있는 핀도더랑 보이지 않는 경쟁자입니다. 그쵸. 치고받고 삽니다. 시가총액이 원래 알리바바가 최고였는데 이 핀도더가 이걸 추월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 기분 나쁘죠. 근데 핀도더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알리바바가 구축한 이런 셀러들, 이런 제조상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서 더 가격을 싸게 하고 그 제조상을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게 핀도더라고요. 그리고 핀도더가 만든 직구 플랫폼이 바로 테무인 거죠. 그래서 테무가 한 부분에서 저가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의 초창기에 보조금을 줬고요. 또 하나는 셀러가 많을 때는 비딩을 시켜버립니다. 가격 싼 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무는 일단은 시장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적자 경영을 해왔던 것은 팩트다. 네. 맞다. 일단 그게 적자지만 그 대신 테무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테무가 계속 일단 매출액은 늘어나면 모회사인 핀도드의 미국 내 주가는 올라가는 것.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이 거의 바닥을 칠 때 이 모회사인 핀도드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제조 생태계가 있고 또 엄청나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 공격적인 투자도 있었고 유통의 과정을 뺐고. 그렇죠. 그냥 제조업자든 유통업자든 우리 물류창고로 다 가져다 놓으세요. 우리가 더 싸게 배송하겠습니다. 막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까지 이런 알테 쉬톡이 존재감을 강하게 이제 뿜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근데 미국에는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도 있었고, 특히 뭐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도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언급한 게 이게 작년에 이제 2023년도가 핵심으로 보면 네. 테무와 쉬인의 이제 이 다운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앱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요. 뭐 그러면서 이 2023년도 기간만 봤을 때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운로드 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유입량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난 광고를 때리면서 네. 이건 뭐지? 와, 괜찮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2023년 불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매출이 뵀을 때 아마존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아마존에 있는 입점에 있는 셀러들이 야, 우리가 지금 아마존만 믿으면 되는 거 안 될 것 같다. 야, 우리도 일단은 테무나 쉬인에다가, 특히 테무죠. 쉬인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테무에도 우리가 입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사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걸쳐놓자. 저쪽 가서도 팔자. 아니, 양다리를 안 거치면 우리만 손해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온 게 된 배경이 됐던 것들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를 말씀드리면, 쉬인을 정말 저는 조금 무섭게 보는 게 뭐냐면, 쉬인이, 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라 하냐면, 단순히 싸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쉬인은 어떻게, 패스트 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습니다. 쉬인은 중국인들이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아하. 쉬인이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이 지금 동대문이 다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거의 무너졌습니다. 제가 리얼하게 책에서 언급했는데, 거기에 있는 동대문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드로잉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50만 원을 줍니다. 그럼 10개면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인의 제품이 만들었냐는 조금 리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시인에서는 제가 테크 기업을 했죠. 이 사장은 전혀 패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서치입니다. 검색 엔진입니다. 그럼 뭘 하냐면 쫙 찾아내서 지금 현재 청바지, 원피스의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을 다 AI가 뽑아냅니다. 그 트렌드를 한국에 있는 아까 말한 제가 디자이너, 그럼 일본도 또 있겠죠? 계약이 되어 있는 시인하고 미국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있습니다. 다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 올해의 이 트렌드가 이래. 원피스, 청바지가. 그럼 그 트렌드를 보고 자기만의 드로잉을 그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막 디자인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 보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야. 건당 얼마? 50만 원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 중국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우리나라 동대문 디자이너 분이 그렸던 거 혹은 일본에 있는 분들이 그렸던 거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아까 제가 생태계 말씀드렸잖아요. 생태계로 넘어와요. 광주나 부산에서. 그럼 아까 6,000개 제조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럼 아까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품종 소란 생산이라고 했죠. 네. 한 제품당 많이 만들면 500벌, 작지만 200벌이요. 그리고 뿌립니다. 여기저기에. 네, 시장. 공장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그럼 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500벌이 5,000벌, 5만 벌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미국에 뜨고 있다. 이 디자인이. 그럼 그게 이제, 야, 그러면 이제 10,000벌, 20,000벌 계속 돌리는 거죠. 안 되면 바로 죽이는 벌이고. 패션 기업들이 제일 힘든 게 아시면 재고 문제입니다. 재고 처리가 안 되면 그쵸. 문을 닫습니다. 제일 위험하죠. 시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자라나 H&M 있죠. 네네네. 이거 매출액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시인은.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을 제가 미국에 보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젊은 대학생 소비자들이 이뻐요, 디자이너가.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이런 표현이. 중국 옷이어서 이상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가 아니라 싼 거.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전 세계에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를 앞서가는 디자인이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죠. 예. 왜냐면 그걸 AI가 잡아서. 아니 근데 그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까지 전 세계에서 일으킨다라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샤오취엔 돈을 그게 불태워버린다라는 거랑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고 이거는 누가 맞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겠는데요. 생태계를 그렇게 구축한 거죠. 지금 시인은 이미 돈을 벌고 있고요. 미국 상장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지금 상원에는 계속 압박을 주죠. 정권위원회 때 안 된다, 시인 받아주지 말라고. 도저히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미중 관계에서 또 어떤 이슈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신강 위구르의 면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법에 걸린데가지고 계속 공을 들였죠. 시인이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냐면요. 이 로비 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제가 책에 금액도 여러 가지 자세하게 썼는데 안 되니까 지금 영국에 또 상장하려고. 그럼 미국이 또 영국한테 또 압박을 갑니다. 시인 상장시키면 안 된다. 그럼 또 싱가포르를 하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상장을 위해서 좀 하고 있고 좀 돈을 벌고 있는 데서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이 탈중국 하려고 중국 냄새를 빼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죠. 이 생태계를 지금 그래서 중국 생태계는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브라질에다가 또 이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제조기업들 지금 힘들지 너희들.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2,000개 딱 모여봐. 그럼 내가 다 깔아줄 거야 소프트웨어를. 그 시스템을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 다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도 되게 걱정이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어느 나라건 힘들었던 제조업자, 어느 나라건 힘들었던 유통업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건 힘들었던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고마운 기업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잠식당하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미래는 잠식당하고 있는데 당장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고객사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종속이 되면 그 전체가 컨트롤을 이제 거기가 하게, 그 플랫폼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또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 비교를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숨어있는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아직 좀 빌드업할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 새로운 경쟁인데요. 이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이제 틱톡.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짧은 영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 정부의 또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무슨 개인정보 해킹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무슨 유해한 뭐 코딩이 발견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틱톡도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규제하려는 꽤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꽤 오래됐죠. 이것도 지금 이제 참 아이러니합니다. 트럼프 때부터 제재를 했고 행정명령을 해서 뭐 두 가지죠. 나가라. 아니면 미국 기업한테 아예 팔아라. 이거죠.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시켜버려야 퇴출시키든가 된다. 아니면 미국 기업에게 팔아라. 근데 그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했는데 이제 이 바이트 댄스 모여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하면 우리가 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인해서 그게 이제 기각됐죠. 안 된 거죠. 통과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틱톡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게 수정헌법.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게 수정헌법 미국의 1조입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각되고 이제 그게 그렇게 했던 이게 트럼프 때 사인했던 거요. 근데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엄청 치열한 네. 지금 대선 이뤄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틱톡에 나와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해리스는 지금 아니고 이제 바이든 때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그러니까 재밌는 건 또 틱톡 공식 계정이 있던데요, 해리스도.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리스 넣을 때 그까지만 넣은 거였는데 제일 더 했던 거는 바이든 자체가 이제 먼저를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트럼프 때 했던 행정명령이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더 강력하게 또 제재 행정명이 나왔습니다. 하원 통과됐고요, 상원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사인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그럼 완전히 이제 나가든가 퇴출하든가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똑같이 이제 또 상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통령 하더라도 이게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하면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슈가 또 걸렸는데 그런 와중에 사인까지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나와서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뭐라 했냐면 여러분 트럼프 후보도 지금 틱톡에 나왔습니다 하고 막 이 댓글이 비판. 축축축 비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정책과 행동이 다르다. 비판이 아니라 거기는 젊은이 어차피 그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젊은 표심을 잡고 그렇죠. 있어요. 표를 잡고. 네. 이용자들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악성 댓글도 있지만 와 박수 치는 사람 나왔고 지지자들도 당장 거기에서는 또 표심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해리스도 지금 계좌 그쵸, 맞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참 우습죠. 우스운데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틱톡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그걸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에서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틱톡이 깔려 있습니다. 억 단위로 가는 거죠. 예. 그렇지, 이렇게 났는데 1억 7천만 명이 이제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게 바로 틱톡 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제재하고 나서 지금 미 의회나 연방 의회나 뭐 지금 정부 정세에 가보면 지금 그 미국인들이 계속 지금 집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나도 1억 7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또 중요한 걸 하는 이 틱톡 그다음에 틱톡 샵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 그 생태계로 밥을 먹고 사는데 왜 내 밥그릇을 뺏어가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틱톡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루언서도 있고 제품을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생태계를 건드리면은 또 다양한 미국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또 안 때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공항이나 대중국 제재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틱톡 샵이 관망을 하다가 왜냐하면 틱톡이 계속 얻어맞고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말 정도 하반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 쇼퍼테인먼트 사람들이 막 주문하는 거죠.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틱톡이 이제 나중엔 유통까지 진출을 해서 틱톡 샵을 만들었고 그 매출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좀 기술적인 측면이긴 한데 테무 앱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중국에서 뭔가 다 데이터를 빼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외신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이런 의혹성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없습니다.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있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럼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틱톡 청문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틱톡 대표, 싱가포르 대표가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지금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서버에 두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몇 번 이런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하원 의원들이 계속 질문했죠. 데이터 당신들이 빼돌리는 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아까 말한 서버 내는 것들이 다 미국에 있는 거 맞고요. 팩트고요. 지금 한국 내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아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중국도 테무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꼬리 안 잡히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책에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여러 기관들에서 난 보고서를 보면 좀 테무가 결국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테무와 중국의 인민망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결국 이게 그 인민망을 통해서 또 이게 들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로 인해서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 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혹은 문제 삼는 게 이제 IT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권 침해, 노동 맞습니다. 착취, 이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싸게 만들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미성년자까지 막 동원을 하면서 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심이 쉬인이죠. 이 알테시 톡 중에서 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나 지금 테무는 좀 이제 약간은 다르고요. 쉬인이 가장 미국에서 말씀하는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쉬인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 시킨다. 미국의 신간한 위구르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쉬인이 이제 그런 게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쉬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쉬인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강 위구르에서 이런 면화를 쓰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좀 그런 화의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또 쉬인 입장에서 어때는 중국 기업이니까 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태계를 지금 탈중국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탈중국 알트시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국 냄새를 빼려고 합니다. 너무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쉬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인이 아까 브라질에 만들고 이 모회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남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주 생태계에 있다 하는데 그대로 생태계 놔두지만 본사를 그대로 싱가포르로 옮겼죠.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왜냐면 나간 국가가 지금 워낙 75개 국가 정도 이상 되니까 테무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침해 이슈에는 쉬인이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서 지금 계속 지금 미국이 이제 절대 어느 나라에도 상장을 못하게 막겠다.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영국도 지금 계속 미국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고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근데 그런 압박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달라지진 않을 테고요. 그럼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강력해질 수는 있다. 일단은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지금 틱톡 같은 경우 틱톡에 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투자자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있는데 미국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틱톡이 이제 생길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틱톡이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틱톡을 살 수 있는 기업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이유도 당신이 되면 틱톡 살살 좀 해달라라는 것들이죠. 그것도 되고 나면 또 또 우리가 또 안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미묘한 관계 속에 지금 있다고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해리스보단 트럼프가 하면 더 강력해질 거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800불 면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분명히 조정이 들어갈 거다. 그것도 약간 그 덤핑에 대한 문제, 우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덤핑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 트럼프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런 중국 덤핑에 대한 이슈가 커짐으로써 미국은 또 이거에 대해 제재를 하고 상계 관세를 때리고 이게 정말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테무 같은 건 지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덤핑의 개념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또 공격을 하는 것들이죠. 다음 키워드는 C-커머스의 공습입니다.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또 피부에 와닿기도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그 온라인 보시면은 유튜버가 됐건 어떤 매체가 됐건 테무나 알리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고 지하철역에도 도배가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이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매력적이죠. 먹을 게 많다.
테무가 한창 혹은 알리가 한참일 때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같이 나왔던 패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이렇게 때리면 이 시커머스 RTS톡이 오래 못 버티고 결국은 이제 두 손 들고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한국에서 뭐 지금 안전성 문제, 발암물질 이야기를 하는 이는 1차 공습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게 절대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질문과 지금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느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이건 알테시톡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한국이 갖고 있는 이커머스에 있는 이 볼륨, 이 거래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5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크다는 거죠. 이야, 한국 대단한데? 이야,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전자상거래 많이 한단 말이지? 5위 정도를 합니다. 이 시장 자체도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더 중요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지금 알테시톡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재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일단은 쿠션을 막을 하나의 완충지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시장이 제일 좋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한국에 남아도는 창고, 물류, 이런 것들이 창고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을 왔다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측면에서 매우 좋다.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통관할 때도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나온 거니까 훨씬 낫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배를 타고 중국에서 평택이나 인천에 와요. 그리고 타고 왔던 게 비행기로 갈아타요. 그리고 미국으로 쏘아요. 유럽으로 가요.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다. 한국에서 온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출발지가 중국에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전문용어로 이제 택갈이라고 좀 택갈이라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뭐 FTA도 정말 많이 맺어놨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산으로 둥갑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조건을 부합해야 되니까 그렇게 둥갑은 쉽지는 않고 어쨌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국에서 타고 한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경쟁력이죠. 그래서 찍고 미국, 찍고 유럽, 찍고 브라질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K 컨텐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틱톡샵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있는 장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장품이라든지 K 푸드, 그다음에 뭐 K 뷰티 이런 거 부분에서는 틱톡샵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한국 시장 아직 틱톡샵은 안 들어왔지만 한국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알테C만 들어와 있지.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쉬인이나 뭐 다른 뭐 테무도 마찬가지고 뭐 결국은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K 컨텐츠에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뭐 공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1차 공습에 불과하다. 온라인 거래 세계 5위일 정도로 시장 자체가 크고 수출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고 테스트 베드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이나 트렌드가 또 빠르고 민감하니까 한국 시장이 그만큼 또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또 느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알테쉬톡의 공습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계속 1차 공습, 2차 공습 이걸 좀 나눠서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어느 단계부터 2차 공습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원래 책 제목도 2차 공습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2차 공습은 일단 1차 공습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초저가의 물건 이런 중국산 제품이 우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가 1차 공습입니다. 그래서 뭐 발암물질 안전성 그건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알테시톡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얘들도 입점시킨 걸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보는데 2차 공습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유통, 제조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방 경제, 지방 상공까지 붕괴되면서 우리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알테시톡이니까 초저가인데 대기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중소, 대기업까지 이어지는 이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제조나 유통의 생태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의 관전 포인트는 특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한국에 만들려고 하는 통합물류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지역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1688닷컴과 알리바바닷컴들이 1688닷컴은 도매 사이트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의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영문 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태어날 때 요 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으로 손정희 회장을 찾아가서 마윤 회장이 돈 좀 투자하십시오. 제가 전 세계 중국에 있는 제조기업과 전 세계 셀러들을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을 연결시키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게 그쵸. 지금 알리바바. 거기에 했던 게 바로 알리바바 그룹, 알리바바닷컴입니다. 요게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요 애들이 지금 그 구축된 통합물류센터에 같이 들어오면 그 물류센터에 판매되는 제품이 싼 게 아니고 우리 LG전자, 삼성전자가 판매되는 제품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결국은 삼성과 LG조차 알리바바닷컴에 진입을 해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겠네요. 이미 삼성전자는 알리바바닷컴에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을 했죠. 예. 네, 입점이 돼 있습니다. 공식몰 같은 거. 네, 입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 공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고요. 제가 2차 공습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부나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제가 현장을 돌면서 책에서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하고 인터뷰도 했고 관련되는 협회 기업들 마협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지금 왕구 제조하는 기업이 이제 한 110개, 120개 정도 남았는데요. 예. 이제 거의 한 반 이상 줄어들 것 같고요. 창신동 가보시면 우리 문구 왕구 거리 있는데 거의 다 문을 닫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산업용재협회 이런 데 보면 그게 뭐 다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철물점에 했던 그런 부분에서 뭐 매출이 그냥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더니 교수님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저희들. 근데 이게 시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 직구하면서 우리 제품이 국내에서는 안 팔려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알리와 테무에서 팔고 있어요. 오케이. 꽤 잘 팔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우리 테무 알리 건들지 마세요. 우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언급했는데 알리 테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기업들을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생태계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요 한 200개 넘는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200개 나라에 팔 수 있어요. 테무도 지금은 안 했지만 지금 워낙 때리니까 부정적인 테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입점을 시키려고 하고 특히 알리 같은 건 지금 입점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들어갔지만 웬만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지금 있어가지고 뭐 글로벌 판매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이 늘어지면 이제 건들지 마세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죠. 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이제 중국 시커머스 기업들이 왜 이른바 셀러라고 하는데 온라인 중간 판매상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쪽으로 입점하십시오. 그리고 또 초반에 판매 수수료도 엄청나게 싸게 책정을 해주고 몇 년 동안 아주 싸게 받겠습니다. 국내 뭐 한국 플랫폼에서 내시는 수수료보다 몇 분의 몇 이하로 저희가 네. 적게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네핏을 막 주면서 또 끌어들이는 거고. 그래서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가 한국 시장을 포기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중에 일부 금액을 한국 기업들을 지금 출시키고 수수료도 지금 지금 안 받고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라디오와 또 유튜브를 함께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국산품 애용해야지 또 국내 유통사들 좀 이용을 해야지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판매자가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게의 매출을 위해서
내 온라인몰의 매출을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도 우리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또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 선택을 안 하기란 또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비즈니스는 어려운. 그렇죠. 그거는 제가 역발상의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업 중에서도 현명한 기업들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로 나가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순서는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대기업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나중에 뭐 M&A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UMF 팀원 사태 때 사실 저는 그 전부터 그 이제 이 책이 나오기, 그러니까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계속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 유통은 결국은 쿠팡, 네이버, 알테스톡으로 대변되는 시커머스 3강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플랫폼들은 다 합종 연행이 되는 겁니다. UMF 팀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등, 6등 하는 네, 플랫폼이요. 근데 지금 안 가잖아요, 5등, 거기는. 그럼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핵심은 우리가 밑에 있던 플랫폼들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중국산을 가져와서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데다가 알티스톡이 자체적으로 그 제품을 팔아 제끼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유통의 생태가 정리되면서 3강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알티스톡이 이제 머리를 쓰겠죠. 어떤 데 괜찮은 데를 뭐 지분을 산다든가 뭐 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냈지만 우리나라의 이마트도 지금 매우 힘들고요. 이마트도 지금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마트 상무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강연회에서 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마트는 지금 매장 수 줄이고 있지만 지금 공산품은 이미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신선 제품으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 신선 제품을 담당한 상무님이 저희 신선 제품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알리가 신선 제품도 다 합니다. 거기에 신선 제품은 다 한국산입니다. 한우 투뿔을 뭐 100g에 10,000원에 팔고 중국의 알리라는 그 쇼핑몰에서 한우를 팔고 있다. 근데 그게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렇죠. 생태계에서 하는 한국에서 겁니다. 키운 소를 한국의 판매자한테 받아서 한국의 냉동이나 냉장창고에 파는 겁니다. 넣어놨다가 한국의 유통망을 맞습니다.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파는 건데 그걸 중국 기업이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또 안 들어갈 수도 없겠고 묘안을 좀 찾아보죠. 이게 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면서 또 소상공인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C커머스에게 잠식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1차 공수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네. 1차 공수. 안전성. 네, 안전성 문제. 예. 1차 공수분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할게요. 1차 공수를 하려면 지금 정부가 자율협약이랑을 통해서 알리와 테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알리나 테무에 이 셀러를 입점시킬 때 기본적으로 당신네 나라들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소한 인증을 받은 기업들 셀러를 입점을 시켜라.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팔아야지. 안 그래서 예. 자국에서 못 파는 제품을 팔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은 아예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KC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도 판매하려면 유통하려면 KC 인증을 그렇죠,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 그럼 중국에는 국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크가 있어야지만 유통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받은 제품을 그냥 싸다고 입점시키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라고. 전혀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왕구 우리가 지금 어린이 위해성 문제가 이슈가 됐던 왕구 같은 경우도 왕구는요 지금 중국 내에서 유통하려면 CCC라고 강제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인증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유럽을 모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그 인증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그 받지도 않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으니 이건 안 된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율 인증할 때 이 알리나 테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당신네 나라에서 국가 GB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단은 입점시키는 게 맞다. 그럼 가격도 올라가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먼저 그렇게 자율협약을 하는 게 맞다.
일단 그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단은 제가 볼 때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중요한 게 지금 2차 공습이잖아요. 2차 공습, 생태계.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인 거고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여러 기업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소도 저는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 보고 뭐 지금 하물며 지금 그래서 약간 이마트는 말씀드렸는데 홈플러스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홈플러스에서 지금 뭐 항저우에 알리바바 가서 저희 거 좀 사달라고 막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매우 지금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정부가 2차 생태계 나비 효과를 정확하게 한번 좀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현장을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방에 있는 제가 수없이 많은 지금 이 생태계의 기업들 중소기업을 만나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이제 이는 제가 뭐 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차 공습에 대한 뭐 대응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간략하게 일단은 정부가 이 알티스토의 나비 효과의 파급 효과를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까지 지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 이전에 일단 지방정부도 일단은 먼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중앙정부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관련돼 있는 이런 협회들, 이런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기업들, 그다음에 그 산업협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힘들다는 목소리를 더 높여라. 그래야지만 정부가 이야기를 들어준다. 아니면 뭐 정말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공습은 초저가의 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잘 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지금 로봇 청소기 1등을 하고 있는 뭐 이 로봇라겔 네. 같은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도 제일 비싼데 지금 점유율 1등이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더 싸게 온다. 그러면 하이마트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이 나비 효과가 하나 따져 들어가면 다 영향이 됩니다. 지금 이미 소상공인들, 지금 인터넷 통신 사업자 폐업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지금 제조업도 문을 닫고 있고,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일단 하고,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분의 말씀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 말은 그냥 뭐 하나의 메아리로 그냥 끝나고 우리 생태계가 근데 참 이게 생각해 볼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테 쉬톡의 공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쿠팡도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네. CEO도 뭐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렇죠. 국적도 미국인이고 해외에다가 상장을 했고 그런데 또 한국 유통망이나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도 또 고용을 통해서도 한국 경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면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비자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나름의 투자를 해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하겠다는데 뭐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들, 인정받은 기업들 셀러로 입점시킨다. 우리도 지금 150불에 대해서 조금은 양국 간의 상호 균형적인 측면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직구하는데 1년 동안 이 면세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50불이잖아요, 하루에. 네. 그러면 이게 360을 곱하면 한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7천만 원 우리는 중국산 제품 살 수 있고 중국인들은 한국 제품을 많이 사야 500만 원만 살 수 있는.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부터는 일단 하고. 관세 균형부터. 그런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그런 건 당연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고 지금 이 나비 효과, 2차 공습에 대한 이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이걸 한 제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비 효과가 이게 어디까지 펼쳐져 저도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뭐 방송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여러의 지금 이 협회들 산업의 생태계들 인터뷰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이 책의 핵심 구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박승찬 교수님께 직접 좀 저희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스톡의 나비 효과는 차이나 쇼크로 확산되며 제조, 유통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알테스톡의 진화와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 어디에다가 물류창고를 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알테시톡의 공습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성공예감 별책부록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